뚱뚱하다고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전설의 복서에게 길러졌다. 그날 밤 그는 길 한복판에서 피를 흘리며 서 있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누구이며 왜 이렇게까지 몰린 걸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거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민석은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있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고 입술이 터져 피맛이 느껴졌다. 그의 주먹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울 수 없었다. 그가 방금 목격한 것은 절대 봐서는 안 될 장면이었다. 몇 시간 전, 야, 뚱보, 또 먹냐? 민석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학교 구내식당 한가운데서 익숙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예상했던 얼굴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간구진, 학교에서 가장 잔인한 불량배였다. 언제나 무리지어 다니며 약한 학생들을 괴롭혔다. 그리고 민석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우리도 배고픈데 네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우진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옆에 있던 녀석들이 킥킥 웃으며 민석의 식판을 획하고 낚아챘다. 돌려줘.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 안 들려? 우진은 일부러 귀를 손으로 막고 장난스럽게 몸을 흔들었다. 민석의 얼굴이 뜨거워졌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속에서 끌어올랐다. 돌려주라고. 그 순간 우진이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아니면 어쩔 건데. 민석은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진은 민석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그의 식판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뜨거운 국이 흘러나와 바닥을 적셨다. 구내식당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학교가 끝난 후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그는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다. 걸음을 멈추자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 뚱보, 우리랑 좀 놀다 갈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거친 손이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어디 가려고? 간구진과 그의 무리가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오늘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맞아야 정신 차리지 않겠냐? 우진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 순간이었다. 내 손자에게서 손 떼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길가에 울려 퍼졌다. 하얗게 샌 머리, 깡마른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직도 강렬했다. 민석의 할아버지, 서진태,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서였지만 이제는 힘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남자. 우진은 흥미롭다는 듯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거 완전 영화 같네? 그의 무리들이 웃으며 할아버지를 둘러쌌다. 노인네, 여기 끼지 말고 집에나 가시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가면 아무 일 없던 걸로 해주마. 우진은 코웃음을 쳤다. 아, 진짜 웃겨. 이 노인네 뭐야? 순간 우진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다. 그러나 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우진의 주먹이 닿기도 전에 할아버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할아버지의 주먹이 우진의 배에 깊숙이 박혔다. 크헉! 우진이 휘청이며 무릎을 꿇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옆에 있던 녀석들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큰 화를 불렀다. 이 개 XX 한 녀석이 주먹을 날렸고 곧이어 다른 녀석들이 달려들었다. 할아버지는 빠르게 피하며 반격했지만
상대는 한 명이 아니었다. 주먹과 발길질이 사방에서 날아왔다. 그리고 퍽 피가 튀었다. 할아버지 민석이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러나 그 순간 우진이 땅에 떨어진 철봉을 집어들었다. 죽어 노인네, 쾅. 철봉이 허공을 가르고 내려왔다. 그만둬. 민석이 몸을 날렸지만 너무 늦었다. 쾅 둔탁한 소리, 그리고 정적 눈을 뜨니 모든 것이 흐려져 있었다. 민석의 앞에는 쓰러진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입술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할아버지,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민석은 얼어붙은 차에 그의 손을 붙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도와주세요. 그의 외침이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희뿌연 병실의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공기 속에 퍼졌다. 삐삐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가 공간을 메웠다. 민석은 푸석한 눈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창백해진 얼굴, 거칠어진 숨소리, 그리고 붕대로 감겨있는 손.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뇌진탕과 갈비뼈 골절이 심각합니다. 연세도 있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연세도 있으셔서.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치료하면 괜찮아지시는 거죠? 민석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지만 의사는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 당장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삼켰다. 하지만 그 뒷말이 무엇일지 뻔히 알 수 있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환자분께 무리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스트레스도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민석은 턱을 꽉 깨물었다. 자신 때문이었다. 만약 자신이 강했다면 할아버지가 대신 맞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머릿속이 뒤엉켜 있었다. 그때 침대 위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의 눈이 반쯤 떠져 있었다. 할아버지, 민석이 허둥지둥 침대 가까이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등에 선명한 상처들이 보였다. 그 손이 떨리는 힘으로 민석의 손을 감쌌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멍청한 질문이었다. 당연히 아프실 텐데 할아버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너 괜찮냐? 민석의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파왔다. 저보다 할아버지가 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이 정도는 싸울 때 늘 있던 일이었다.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민석은 눈물을 참으며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는 그 손을 한번 꼭 쥐더니 천천히 말했다. 네가 약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민석은 숨이 멎은 듯했다. 그래서 항상 걱정됐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네가 너무 늦게 배우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 네가. 말을 하려던 할아버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잠시 숨을 골랐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가 이제라도 싸울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에 민석은 움찔했다. 싸울 준비란요? 이제라도 배우려무나 민석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배운다는 게 복싱을 배우라는 말이다. 심장이 멎은 것 같았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속에 오래 묵혀둔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다. 싫어요. 민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석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다음에 나온 목소리는 무겁고 단단했다. 넌 네가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냐? 아니면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냐? 그 말이 심장을 후벼 팠다.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뭘? 그냥 참겠다고? 그냥 계속 맞고 도망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건 네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복싱은 싸우기 위한 게 아니다. 그럼 뭔데요? 민석이 울컥하며 쏘아붙였다. 도대체 왜 그렇게 복싱 하시는 거예요? 복싱이 뭘 해줄 수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어딘가 슬퍼 보였다. 복싱은 너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준다. 복싱은 남을 때리는 게 아니다. 복싱은 버티는 거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고
맞아도 끝까지 서 있는 거다. 민석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네가 나처럼 되길 바라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난 복서였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네가 이대로 살다가는 복싱을 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를 맞이할 거다. 할아버지는 다시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이제 선택해라, 민석아. 그냥 계속 도망칠 거냐? 아니면 맞더라도 한 번이라도 버텨볼 거냐? 민석은 숨을 삼켰다. 그 질문이 머릿속을 울렸다. 한 번이라도 버텨볼 거냐? 맞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난 못해요. 해보지도 않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알겠다. 그가 힘겹게 몸을 돌리며 벽을 바라보았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미안하다. 그 순간 민석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깨닫지 못했다. 자신의 내면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쾅! 철제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싸늘한 공기 속 먼지 냄새가 가득한 낡은 체육관. 바닥엔 오래된 스펀지 매트가 곳곳에 찢겨 있었고 벽에는 낡은 포스터들이 군데군데 붙어 있었다. 한때 강자들이 훈련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시간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민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여기가 훈련할 곳이라고? 구석에 놓인 샌드백은 가죽이 헤어져 있었고 한쪽 벽에 있던 거울은 금이 가 있었다. 복싱 링은 오래된 로프가 느슨하게 늘어져 있었고 코너 패드는 색이 발에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여긴 예전에 내가 훈련하던 곳이다. 민석은 조용히 체육관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땀을 흘렸을 것이다. 주먹을 휘두르고 맞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할아버지,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정말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하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도 된다. 민석은 움찔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덧붙였다. 네가 진짜 강해지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강해진다는 것. 그건 그저 불량배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대신 맞는 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좋아요. 민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해볼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럼 기본부터 시작하자. 그는 체육관 한쪽에서 낡은 줄넘기를 꺼내 건넸다. 줄넘기부터 하자. 민석은 당황한 얼굴로 줄넘기를 바라보았다. 줄넘기요? 그래, 복싱은 발이 가장 중요하다. 할아버지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발이 느린 복서는 펀치가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다. 상대의 공격을 피하려면 내 몸이 가벼워져야 해. 민석은 줄넘기를 들고 마지못해 점프를 하기 시작했다. 휙휙휙. 그러나 차에 몇 초도 되지 않아 줄이 발에 걸렸다. 크! 민석은 당황하며 줄을 다시 정리했다. 다시 뛰었지만 이번에도 몇 번 하지 못하고 또 걸렸다. 할아버지는 그를 지켜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너무 힘을 주지 마라. 부드럽게 리듬을 타야지. 말이 쉽죠. 민석은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몇 번을 시도해도 10초를 넘기지 못하고 줄에 걸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민석이 헉헉대며 줄을 내려놓았다. 할아버지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너 지금 얼마나 뛰었지? 한 10분쯤. 할아버지는 피식 웃었다. 겨우 2분 뛰고 무슨 소리냐? 네? 민석은 깜짝 놀라 시계를 확인했다. 정말 겨우 2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복싱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한 운동이라는 것을. 이 정도로 힘들면 앞으로 남은 훈련은 감당 못할 텐데. 할아버지가 도발하듯 말했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5분까지 늘려보자. 민석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줄넘기를 시작했다.
몸이 무겁고 점프할 때마다 다리가 뻐근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뛰었다. 휙휙휙 1시간이 지나자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이 넘어갈 듯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민석은 헉헉거렸다. 죽겠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줄 넘기만으로 힘들다면 아직 멀었다. 이걸로 끝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할아버지는 체육관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다음은 샌드백이다. 민석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낡고 커다란 샌드백이 그의 앞에 있었다. 아,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손을 말아 쥐었다. 주먹을 내질러 봐라. 민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고 샌드백을 향해 힘껏 내질렀다. 퍽!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손이 아찔할 정도로 아팠다. 아! 민석은 손을 흔들며 비명을 질렀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힘만 주면 뭐하냐. 손목을 고정하고 정확하게 타격해야지. 그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펀치는 그냥 휘두르는 게 아니다. 중심을 잡고 발끝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야 한다. 민석은 주먹을 쥔 채 숨을 삼켰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펀치조차 제대로 날리는 것이 어려웠다. 할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알겠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싱은 훨씬 더 어려운 운동이다. 민석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이 과정을 버틴다면 넌 더 이상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거다. 그 말에 민석은 주먹을 다시 쥐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샌드백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퍽! 아프지만 이번에는 전보다 덜 흔들렸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훈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숨이 가빴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고 다리는 무거운 납덩이처럼 느껴졌다. 퍽! 민석의 주먹이 샌드백을 강타했다. 하나, 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체육관 안에 울려 퍼졌다. 셋, 넷, 퍽, 퍽, 다섯, 여섯. 주먹을 뻗을 때마다 손끝이 저릿했다. 뼈가 울리는 듯한 느낌. 손목에 힘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충격이 고스란히 팔을 타고 올라왔다. 스냅을 더 써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다. 허리를 틀면서 마지막 순간에 손목을 튕겨라.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퍽! 이번엔 느낌이 달랐다. 샌드백이 더 깊이 움푹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다. 그러나 몇 번 더 주먹을 내지르자 민석의 팔이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됐어요.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 멀었다. 그는 손을 흔들며 체육관 한쪽을 가리켰다. 이제 스텝을 배울 차례다. 낡은 체육관 바닥. 중앙에 하얀 테이프로 네모난 상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 상자 안에서 움직여라. 할아버지는 짧게 설명했다. 복싱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리다. 상대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민석은 땀을 훔치며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한쪽 발을 앞으로. 그렇지. 이제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민석은 따라하려 했지만 불안정했다. 발바닥 전체로 서지 마라. 균형이 무너진다. 그는 다시 자세를 잡았다. 좋아, 이제 앞으로 가볼까? 민석이 한 발 내디뎠다. 그 순간 틀렸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뭐가요? 발을 끌지 마라. 한 번 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도 실수. 너무 높이 뛰지 마라. 에너지만 낭비된다. 또 다시 시도. 무릎에 힘을 빼고 더 가볍게 움직여라. 민석은 점점 짜증이 치밀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가 주먹을 잘 쓴다고 해도 스텝이 엉망이면 한 방도 못 맞힌다. 그래도 이건 네가 지금 맞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냐? 민석은 말없이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도망갈 줄을 몰라서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약한 놈들이 때리면 넌 가만히 맞고만 있었지. 그건 도망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도망칠 방법을 몰랐던 거다. 민석은 침을 삼켰다. 할아버지는 다시 말했다. 복싱은
공격이 전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어다. 그는 손을 들어 가볍게 시범을 보였다. 상대가 다가오면 뒤로 빠져라. 하지만 직선으로 도망치지 마라. 측면으로 움직여야 한다. 할아버지는 발을 가볍게 움직이며 옆으로 빠졌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중심을 잃는다. 민석은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해봐라. 그는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한 걸음 한 걸음.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감을 잡기 시작했다. 좋아, 이제 스텝을 더 빠르게 해봐. 그렇게 훈련이 계속됐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민석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에 젖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이제 진짜 못하겠어요. 그 순간 체육관 한쪽에서 딸깍,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뭐지? 할아버지가 체육관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VHS 테이프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그 테이프를 바라보았다. 저게 뭐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테이프를 꺼냈다. 체육관 구석, 낡은 TV가 있었다. 그는 조용히 테이프를 넣었다. 화면이 깜빡이며 영상이 재생됐다. 한 남자가 링 위에 서 있었다. 단단한 몸, 날렵한 움직임. 상대 선수는 키도 크고 덩치도 컸다. 하지만 그 남자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그 남자 바로 할아버지였다. 젊은 시절의 모습, 그리고 링의 한쪽에서 벨이 울렸다. 경기가 시작되자 상대가 먼저 돌진했다. 그 순간 스텝. 할아버지가 빠르게 움직이며 상대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정확한 카운터 펀치. 상대의 얼굴이 크게 흔들렸다. 민석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이게 할아버지라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바뀌었다. 상대가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리고 퍽! 강한 펀치가 날아들었다. 할아버지가 휘청였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또다시 공격. 퍽퍽! 이번엔 제대로 맞았다. 할아버지는 다시 쓰러졌다. 할아버지, 민석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나 화면 속 할아버지는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민석이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나직이 말했다. 이게 내 마지막 경기였다. 민석은 숨을 삼켰다.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엔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난 모든 걸 잃었다. 그 말과 함께 화면이 꺼졌다. 체육관 안은 고요했다. 민석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깨닫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복싱을 가르치려 하는지, 그가 왜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지, 그날의 패배가 아직도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체육관은 조용했다. 낡은 TV 화면은 꺼졌지만 방금까지 재생되던 장면이 민석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빠른 스텝, 정확한 펀치. 그러나 결국 링 위에 쓰러진 모습. 그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이게 무슨 경기였어요? 민석이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테이프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하이건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 경기가 내가 링에 섰던 마지막 경기였다. 왜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나는 모든 걸 걸었다.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이길 수 없었다. 그는 화면 속 젊은 자신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복서를 그만뒀다. 민석은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부터였어. 사람들은 날 비웃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쓰러진 복서는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지. 그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석은 그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등, 굳은 살이 가득한 손가락, 그 손이 얼마나 많은 펀치를 휘둘렀을까? 얼마나 많은 날을 링 위에서 보냈을까? 그래서 할아버지는 민석을 바라보았다. 나는 네가 나처럼 되지 않길 바랐다. 그 말에 민석은 숨을 삼켰다. 강한 척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 무너지는 삶.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걸 알기에 나는 너에게 복싱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민석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체육관 중앙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와 스파링을 하자. 네? 민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저랑 스파링을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전 아직 제대로 펀치도 못 날리고 그러니까 하는 거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복싱 글러브를 꺼내 장착했다. 그의 동작은 여전히 단단했다.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이제 이것뿐이다. 민석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바라보았다. 단호한 얼굴, 그 눈빛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냐? 민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글러브를 끼웠다. 복싱링 위, 밧줄이 늘어진 오래된 경기장. 한때 수많은 선수들이 여기서 훈련했겠지만 지금은 오직 두 사람만이 서 있었다. 자, 시작해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냥 치면 되는 거죠? 민석은 두 주먹을 들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하는 거다. 그는 가볍게 스텝을 밟았다. 이제부터 네가 배운 걸 써봐라. 민석은 긴장된 손으로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거리 유지, 중심 잡기.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퍽! 갑작스럽게 날아온 주먹. 헐! 순식간에 시야가 흔들렸다. 너무 정직하게 다가가면 이렇게 된다. 할아버지는 거리를 두고 다시 자세를 잡았다. 자, 다시 해봐라.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방금 맞은 충격이 아직도 뺨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다시 한 걸음. 이번에는 직선이 아니라 옆으로 움직였다. 옳지.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다시 공격. 퍽! 그러나 이번엔 민석이 피했다. 할아버지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다. 조화. 그 순간 퍽! 민석의 주먹이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가드에 닿았다. 아주 미세한 충격.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공격이 상대에게 닿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그는 천천히 자세를 풀었다. 왜 멈추세요? 민석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더 해야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이제 넌 준비됐다. 그 말에 민석은 멍하니 서 있었다. 준비됐다? 자신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넌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은 민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울리게 했다. 체육관의 문이 닫히고 밤이 깊어갔다. 스파링이 끝난 후 민석은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링 위에 서 있었다. 팔이 저려왔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처음으로 주먹이 닿았다. 할아버지를 상대로. 비록 가드에 막혔지만 그 충격은 확실히 전달됐다. 민석은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처음으로 내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리하고 가자. 할아버지가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다. 민석은 천천히 글러브를 벗었다.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다. 체육관 구석에는 낡은 복싱화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오래된 그러나 정갈하게 관리된 복싱화. 이거. 민석이 손을 뻗으려 하자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신발, 내 마지막 경기 때 신었던 거다. 민석은 멈칫했다. 이걸 신고 링에 올랐었지. 할아버지는 말없이 신발을 바라보았다. 결국 쓰러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지만 어딘가 담담했다. 민석은 천천히 복싱화를 집어들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낡은 신발에는 할아버지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할아버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네가 결정할 차례다. 며칠 후 학교 복도. 민석이 걸어가자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야, 제 얼굴 좀 봐. 뭐야? 살 빠진 거 아냐? 진짜네. 뚱보 민석 맞아? 웅성거리는 소리 속에서도 민석은 조용히 걸었다. 한때 자신을 밀치던 복도, 한때 자신을 쓰러뜨리던 장소. 그러나 오늘 그는 다르다. 자신의 길을 따라 똑바로 걸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다. 강우진과 그 일당. 그들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민석은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다.
우진은 여유롭게 다가왔다. 야, 뚱보. 오랜만이다. 그 말에도 민석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야, 요즘 운동 좀 했다고 착각하나 본데? 그는 비웃으며 민석의 어깨를 툭 쳤다. 민석은 그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움직였다. 빠른 스텝. 슥. 우진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뭐야, 지금 피한 거야. 옆에 있던 녀석들이 웅성거렸다. 쟤 원래 저렇게 빨랐어? 우진의 표정이 살짝 당황한 듯 변했다. 그러나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뭐, 이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는 손가락을 꺾으며 다가왔다. 그럼 한판 붙어볼까? 학교 복도는 순간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민석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도망치지 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맞더라도 끝까지 서 있어. 민석은 손을 들어 가드를 올렸다. 우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뭐야, 진짜 싸울 생각이야? 하하하, 웃기네. 좋아, 직접 알려주지. 그 순간 우진이 먼저 움직였다. 퍽! 민석은 그대로 피했다. 옆으로 빠지는 스텝. 휙! 주변에서 탄성이 터졌다. 뭐야? 피했어. 우진의 눈빛이 변했다. 제법인데? 그는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이번엔 훨씬 빠르고 강한 펀치. 퍽! 그러나 이번에도 스윽. 민석은 피했다. 완벽한 거리 조절. 우진의 공격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다. 그 순간 민석은 기회를 포착했다. 그동안 훈련했던 것처럼 발끝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 퍽 정확한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가 우진의 복부를 강타했다. 우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복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침묵이 흘렀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 간구진이 쓰러졌다. 민석은 천천히 주먹을 내렸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네가 우진이 이를 악물며 다시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민석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만해. 우진의 움직임이 멈췄다. 싸우면 뭘 얻을 수 있는데. 우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의 주먹이 살짝 떨렸다. 네가 원하는 게 복수라면 난 관심 없어. 민석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다시 나를 건드리면 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우진의 표정이 바뀌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어딘가 씁쓸한 눈빛. 그는 주먹을 꼭 쥐었다. 그러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민석은 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냈다. 밤 공기가 싸늘했다. 골목길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쳤고 그 아래에서 민석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너 진짜 재수 없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간구진이 나타났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다. 학교 복도에서 우진을 쓰러뜨린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민석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하지만 우진에게는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이제 대놓고 건방지게 군해.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네가 날 이겼다고 생각해?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한 번 피했다고, 진짜 강해졌다고 착각하냐고. 우진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여기선 다르다. 그 순간 그의 무리들이 반원을 그리며 천천히 민석을 둘러쌌다. 골목 끝 도망갈 길은 없었다. 덫이었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우진은 천천히 손을 들어 주먹을 쥐었다. 이제 진짜로 끝내줄게. 퍽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다. 민석은 빠르게 몸을 숙이며 피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에서 날아든 발길질이 그대로 옆구리에 꽂혔다. 몸이 휘청거렸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곧바로 중심을 잡고 자세를 고쳐 잡았다. 맞더라도 서 있어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우진은 다시 달려들었다. 민석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으로 파고들었다. 퍽! 짧고 강한 원투 스트레이트.
우진의 얼굴이 살짝 뒤로 젖혀졌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잡아챘다. 퍽! 강한 충격이 허리를 강타했다. 몸이 휘청이며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그래, 이게 네 한계야. 우진이 비웃으며 다시 다가왔다. 네가 뭘 해도 넌 결국 우리가 정해놓은 위치에서 못 벗어나. 그의 주먹이 다시 올라갔다. 그러나 그 순간 쿵! 누군가가 골목 끝에서 소리쳤다. 그만둬!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숨을 헐떡이며 체육관에서 본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다. 진우, 체육관에서 함께 훈련하던 형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진과 그의 무리를 노려보았다. 이제 그만해라. 우진이 코웃음을 쳤다. 뭐야, 넌 또 누구야? 진우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여기서 더 하면 그냥 싸움이 아니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우진은 순간 머뭇거렸다. 그러나 이내 이를 악물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주지. 그는 민석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끝난 거 아니야.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무리들과 함께 골목을 빠져나갔다. 조용한 어둠 속 민석은 바닥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아? 진우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민석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넌 아직 끝이 아니야. 그의 말에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진우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넌 강해질 거야.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민석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겠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석은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이 쑤셨다. 어제 맞은 충격이 뼈에 깊이 남아있었다. 옆구리를 누르자 아릿한 통증이 퍼졌다. 하지만 그는 전보다 훨씬 차분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였다.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복싱화 끈을 묶어주던 할아버지의 손. 민석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할아버지한테 가야겠다. 그는 옷을 챙겨 입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다. 가벼운 소음 속에서도 민석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침대 위 할아버지는 깊이 잠든 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민석은 순간 멈춰섰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할아버지.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숨소리는 들렸지만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약했다. 옆에 놓인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순간 민석은 깨달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삼켰다. 그러나 눈앞이 흐려졌다. 그때 병실 한쪽 테이블 위에서 작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서진태,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봉투를 집어들자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펼쳤다. 민석아. 첫 문장부터 그의 눈앞이 흐려졌다.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 나는 아마 더 이상 네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네가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리고 내게 해주지 못했던 마지막 이야기가 있다. 민석은 숨을 삼키며 편지를 계속 읽었다. 나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복서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내 마지막 경기는 내 손으로 망쳤다. 그 경기 네가 봤지? 민석은 순간 체육관에서 본 VHS 테이프의 장면이 떠올랐다. 할아버지가 쓰러졌던 경기.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다. 그날 나는 일부러 졌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일부러 졌다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글을 읽었다. 나는 돈을 받았다. 경기에서 져달라는 조건으로. 그 돈이 없었다면 내 부모님은 빚더미에 깔렸을 거다. 나는 복서를 포기하고 가족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나는 평생 후회했다. 나는 내가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네가 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나를 보는 것 같아 두려웠다.
그래서 너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다. 민석은 손을 꽉 쥐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아버지, 그는 흐느꼈다. 그 순간 침대 위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석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민석이 급히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편지 받구나. 목소리가 나직하고 힘이 없었다. 민석은 필사적으로 눈물을 닦았다. 왜 말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민석의 손을 붙잡았다. 중요한 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다. 그의 눈빛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을 꼭 잡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그의 손이 힘없이 풀렸다. 삐 병실에 퍼지는 일정한 기계음. 그러나 그것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할아버지. 민석이 조용히 손을 붙잡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이상 반응이 없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이제 쉬어야 하니까. 그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잘 가요,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싸울게요. 비가 내렸다. 서울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흐린 날씨 속에서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졌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다. 민석은 굳게 입을 다문 채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강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없다. 서진태님을 위한 마지막 묵념을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깊은 침묵에 잠겼다. 민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할아버지는 떠났다. 마지막 순간 그는 말없이 떠났지만 편지 속의 이야기가 그의 가슴 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다. 중요한 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혀 숨이 막힐 정도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말아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석은 체육관으로 향했다. 낡은 철제 문을 열자 익숙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여전히 같은 공간, 여전히 같은 냄새. 하지만 이제 이곳에는 할아버지가 없다. 그가 항상 서 있던 자리, 그가 항상 샌드백을 두드리던 자리. 민석은 천천히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링을 바라보았다. 한 번도 깨끗한 적이 없던 오래된 경기장. 그러나 그곳은 할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이었다. 이제부터는 제가 싸울게요. 그는 그렇게 말했었다. 하지만 나는 진짜 강해질 수 있을까? 그때였다. 체육관 구석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왔구나. 진우 형이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민석의 어깨를 툭 쳤다. 괜찮아? 민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진우는 그의 표정을 바라보더니 살짝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게 있어. 네? 진우는 체육관 구석으로 걸어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상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관리된 듯 깔끔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맡기셨어. 그는 조용히 상자를 민석에게 건넸다. 열어봐.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복싱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바로 VHS 영상에서 봤던 할아버지가 마지막 경기에서 신었던 복싱화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다. 민석아, 이제 내 차례다. 그 순간 민석의 눈이 흔들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내 차례라고? 그는 복싱화를 꺼내 손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곳곳이 헤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 진우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네가 복싱을 하길 바랐어. 이제 네가 결정해야 해. 그 말에 민석은 조용히 복싱화를 내려다 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저 복싱하고 싶어요.
진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그는 천천히 체육관 중앙을 가리켰다. 그럼 이제 진짜로 시작해보자.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었다. 민석은 다시 체육관의 바닥을 밟았다. 처음 왔을 때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이제는 발끝으로 느껴지는 바닥의 감촉까지 익숙했다. 진우는 글러브를 던져주었다. 껴라. 민석은 글러브를 손에 끼우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훈련한다. 진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링에 오르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해.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강해지겠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그는 천천히 링을 바라보았다. 준비됐어. 그 말과 함께 첫 번째 훈련이 시작되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으며 피부가 뜨거워졌다. 낡은 체육관의 불빛 아래 민석은 링 위에 서 있었다. 드디어 이곳까지 왔다. 손에 낀 글러브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두 손을 꽉 쥐고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평소의 훈련이 아니다. 오늘은 진짜 싸움이다. 체육관 한쪽에서 진우 형이 주의를 줬다. 긴장하지 마라. 상대는 너보다 경험이 많지만 네가 배운 걸 잊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어.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반대편에서 상대 선수가 링 위로 올라왔다. 체육관에서 훈련하던 선배 복서 중 한 명. 키가 크고 근육이 단단하게 잡혀 있었다. 경험 많은 선수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 그 눈빛이 민석을 꿰뚫어 보았다. 나는 지금까지 링 밖에서 싸워왔다. 이제 링 위에서 싸울 차례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 이제 내 것이 될 차례다. 링 밖에서 진우 형이 배를 울렸다. 딸깍, 딸깍, 땡 1라운드. 상대가 먼저 움직였다. 빠른 잽이 날아왔다. 퍽! 민석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피했다. 그러나 퍽! 두 번째 펀치가 명치에 꽂혔다. 크윽! 숨이 턱 막히는 느낌.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빠르게 스텝을 밟아 거리를 벌렸다. 상대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도망만 치진 않겠지? 도발이었다. 하지만 민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전 같았으면 당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다. 복싱은 인내의 싸움이다. 그는 자세를 다시 잡았다.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호흡을 읽어라. 패턴을 파악해라. 빈틈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상대는 다시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휙! 완벽한 사이드 스텝으로 피했다. 상대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바로 그 순간 퍽! 민석의 주먹이 상대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상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제법이네. 그러나 곧바로 방역이 날아왔다. 퍽! 턱을 스칠 뻔한 훅을 간신히 피했다. 2라운드. 땀이 흘렀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싸울 수 있다. 상대는 더 이상 여유로운 표정이 아니었다. 이제 제대로 상대해주지. 그의 스텝이 빨라졌다. 순간 퍽! 강력한 스트레이트가 정통으로 들어왔다. 윽! 링 위에서 중심이 흔들렸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끝까지 버텨라.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 그는 다시 스텝을 밟았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을 노렸다. 이제 내가 방역할 차례다. 상대가 움직이는 순간 퍽! 강한 원투 스트레이트. 퍽! 바디샷. 상대가 움찔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 그의 가드 사이로 강력한 어퍼컷이 꽂혔다. 퍽! 상대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쿵! 상대가 무릎을 꿇었다. 체육관 전체가 조용해졌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내가 이겼다. 진우 형이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상대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흔들렸다. 넷, 다섯. 그는 다시 주저앉았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땡, 다운.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이겼다. 처음으로 내 힘으로. 내가 링 위에서 승리했다. 주먹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나는 나 자신을 지켜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잘했다 민석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민석은 고개를 들어 링 위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링 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할아버지의 유산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며.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링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 말과 함께 이야기는 끝이 났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가장 약한 순간에 시험에 들게 합니다. 고통, 굴욕, 그리고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주인공이었다면 같은 길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강함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일어설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그 의미를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